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시각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을 국회로 불러 막판 단일화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격 박탈에 반발해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틀째 영남을 방문해 민생 탐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교체와 관련해 내란 후보 옹립, 친이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을 대상으로 첫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강론에선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밤사이 김문수 대선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후보를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내일 전국이 후보 지명을 앞두고 좀 전에 국회에서 양측이 마지막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율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이 조금 전 이곳 국회에서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긴급하게 이뤄졌는데요. 협상 장소엔 국민의힘 조정훈 부총장과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최종 후보 교체를 앞두고 이번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후보 측은 어젯밤 국회에서 두 차례 단일화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충돌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후보 재선출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당원 투표가 종료되면 내일 전국위에서 한덕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지명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후보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심리가 이뤄지고 있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곧바로 제51 민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앞서 김 후보 측에는 전당대회 개최 취소와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모두 어제 기각했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또다시 김 후보 측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곧바로 오후 5시에 신문기일을 열었는데 조금 전 오후 6시 10분쯤 종료됐습니다. 신문에는 김 후보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뚜렷하게 어떤 하자가 무엇이 있느냐. 후보 등록 마감일이 바로 내일인데 결론은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네, 후보 등록 마감일이 코앞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감안해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쟁점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를 교체할 상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비대위는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파기하고 당원을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이번 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미 김 후보 측이 냈던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심의했던 만큼 이번 가처분 사건 결론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김 후보 측은 이번엔 다른 재판부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마감을 단 하루 앞두고 후보 강제 교체라는 칼을 빼들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낙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마케팅으로 승부수를 띄웠고 결국 국민의힘 후보로 선택됐습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그러나 김 후보에게는 결국 단일화 약속이 독이 됐습니다. 어젯밤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실무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당 지도부는 오늘 새벽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에 착수했습니다. 당원들과 국민에게 약속했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덕수 후보로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습니다.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대위 의결로 후보를 정할 수 있다는 당원 조항을 근거로 들며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에 낙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후보 교체를 확정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났더니 대선 후보가 교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고 자정을 기점으로 숨가쁜 후보 재선출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긴박했던 8시간을 김태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일 오후 8시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당의 손을 들어주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30분 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진행됐습니다. 첫 협상은 23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차 때문이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의총에선 대선 후보 재선출 결정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는 안건이 찬반 표결에 붙여졌고 64명 가운데 찬성 60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밤 10시 30분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4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10일 0시 당 지도부가 협상 데드라인으로 잡은 자정이 되자 빠르게 후보 재선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비대위를 열어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재선출 안건을 상정했고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일화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이 부분도 저희 당원들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새벽 2시 30분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올렸고 새 후보자 등록 신청은 3시부터 4시까지 단 1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한 후보는 서류 32가지를 준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벽 4시 40분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안건이 의결되며 비대위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한밤중 이뤄진 후보 교체 결정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격분했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면서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결정에 김문수 후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직접 열고 당 지도부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후보 선출 이전부터 한덕수 후보를 정해놓고 자신을 축출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만든 책임자들에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취소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가 진행된 직후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제는 용병이 아닌 식구가 되어 모두를 끌어안고 승리하겠다고 밝혔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선 이유를 떠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한덕수 후보의 입당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김문수 후보의 경선 승리를 무효로 하는 절차를 밟은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입당 후 일성으로 자신은 갑자기 온 용병이 아니고 오늘부로 식구라면서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 후보는 녹색 대신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당사를 찾았습니다.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모두를 끌어안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지지자분들 마음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끌어안겠습니다. 모시고 받들겠습니다. 자신은 참가하지 않은 경선에 다른 주자들도 다독이고 나섰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단일화 결렬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는 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일이라면서도 국민께 불편함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들께, 당원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면서 정책을 통해 승부를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당 지도부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읍찹마속의 결단이었다며 후보 교체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김 후보가 당원들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맹비난하며 내일 새 후보를 다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들과 국민께 죄송하다는 표현을 시작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호 2번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당원들의 명령이었지만 김문수 후보가 당원들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속한 단일화 주장으로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놓고 막상 후보가 되자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습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80%가 넘는 당원들이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요구했음에도 시기를 지키지 않은 김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며 후보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까지 끌고 갔다며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던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 또한 문제 삼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도 바로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한덕수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한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지명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으면 내일 오전에는 전국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전국위에서 의견이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오후 4시 비대위를 소집하고 오후 5시 선대위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전당원 투표에서 후보 변경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절반을 넘지 못할 경우 당 후보는 다시 김문수 후보로 돌아가게 된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층이 아닌 응답자의 선택을 배제하는 걸 말합니다. 전당대회 등 각종 경선에서 후보들이 유불리에 따라 주장을 달리해왔는데 이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단일화에서도 결국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까스로 단일화 시점에 합의했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단일화의 발목을 잡은 건 역선택 방지 조항이었습니다. 양측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을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국민 여론조사 100%에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 즉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묻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당원 투표 50%의 여론조사 50%를 진행하되 지지층이나 무당층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 과정 전반을 당에 위임하겠다고 한 한 후보 측이
협상 조건을 바꿨다고 반발했습니다. 단일화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전부 다 당에 일임했다고 주장하던 분이 그 협상을 하러 오신 분이 일임하기는커녕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한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기존 국민의힘 경선 룰인데 이번에만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편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전제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주고받고 밀당을 할 수 있는 줄다리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한 후보는 국민의힘과 무당층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단일 후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양측의 협상은 처음부터 양보 불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지난 밤사이 이뤄졌습니다. 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때 본선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정치부 최돈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 앞서 우리 본 그 단일화 협상 재개 미리 예고가 됐던 겁니까? 예고는 안 됐고요. 아직까지는 실무 차원의 협상으로 보입니다. 단일화 결렬에 단초가 된 역선택 방지 조항 여부가 쟁점인데요. 현재까지는 지난 협상과 큰 진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견이 컸던 걸로 보이는데 급하게 재개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두 가지 변수 때문인데요. 네.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전당원 투표입니다. 이들 결과가 미칠 파장을 염두한 사전 포석 차원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한 두 가지 변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처분 소송인데 이번 경선에서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두 번째 가처분 소송 아닙니까? 국민의힘으로선 또다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법원 결정까지는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을 뿐이긴데 결과에 따라 상황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각될 경우 김문수 후보로선 추가적인 동력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판세를 뒤집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 정치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후보 등록 후에도 법적 공방은 계속될 공산이 큽니다. 만약 법원이 김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요. 후보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거니까 상황은 분명히 김 후보로 역전되긴 하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 교체를 기습적으로 강행한 지도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안팎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은 후보 개인이 아니라 당이 하는 거라 이를 두고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를 걱정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두 번째 변수로 가보겠습니다. 전당원 투표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실상 OX 투표인데요. 실제 조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 한덕수 후보자로 변경하여 지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사에서 과반 이상이 나오면 한덕수 후보로 지명됩니다. 앞서 지도부는 후보 교체의 근거로 압도적인 단일화 찬성 의견을 들었던 만큼 이번 투표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거란 관측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표라면 이 당원들이 이 과반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달라질 수도, 그러니까 지도부의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비판 여론이 예상외로 크기 때문인데요. 네. 당장 경선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만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친한계 쪽 인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한덕수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당 지도부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반대 기류가 실제 투표로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내용, 이 단일화 과정은 결국에 이 반이재명 빅텐트를 구성하기 위한 일종의 스텝 아니었습니까? 이 빅텐트 좀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네. 한 후보와 회동을 가졌던 이낙연 고문은 오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다른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보 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향후 빅텐트 시도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또 여기에 이준석 후보도 오히려 보수층을 공략할 공간이 더 늘어난 만큼 독자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광훈 목사가 비판 대열에 나선 점도 반면 보수 강성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어제 경북에 이어 경남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내용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당이 내란 후보를 내세운 셈이라며 새벽에 벌어진 친위 쿠데타라고 꼬집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째 민주당 험지 영남권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후보 교체 내용을 겪는 국민의힘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선 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뒤집었죠. 친위 쿠데타입니다. 내란당의 내란 후보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에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생각하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정당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저는 그 집 하면 진짜 자꾸 웃음 나와요.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연이틀 민주당 험지를 찾아 국민의힘을 강도롭게 비판한 가운데 당 차원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쌍권은 당권을 먹으려다 당 자체를 폭파시킨 보수 정당사 최대의 바보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 쿠데타로 자폭 핵버튼을 스스로 눌렀다며 내란당이 되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을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오는 10일 광화문에서 첫 공식 유세에 돌입하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파상 공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오늘 정치톡톡은 정치부 조희로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홍준표의 고향인가 마치 영화 대사 같기도 하는데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바로 이틀째 영남을 공략 중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말입니다. 네. 이 후보는 경남 창녕군을 찾아서 며칠 전 홍준표 전 시장과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와 홍 전 시장이 전화 통화로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 잘 상상이 안 가긴 합니다. 홍 전 시장을 향해서 반칙을 용인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가지고 약간 제가 삐질 때도 있긴 한데 그리고 귀엽지 않습니까? 동시에 현재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뭐 남의 집안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거예요. 내 돈 돌려도 그럴 말은 내 돈 돌려도 그럴 만 하잖아요, 그죠? 네,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한 이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날선만도 여러 번 오갔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홍 전 시장은 줄곧 이재명 후보를 향해 중범죄자라고 쏘아붙였고요. 2021년 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정됐을 때에도 청와대가 아닌 구치소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나름 케미가 잘 맞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이 꽤나 유쾌한 장면도 많이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후보의 모습인데 지게가 등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경남 지역을 방문한 이 후보를 대신해서 김윤덕 총무본부장 그리고 이모선 수석 부본부장이 대리로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는데요. 여기엔 계엄 당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막아세운 배우 이관훈 씨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출신인 이 씨를 동반한 건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이란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 씨는 이 후보가 국민과 함께 땅에 발을 딛고 국민들을 받드는 참일꾼이 되어달라며 지게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단일화로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본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모습인데 국민의힘도 전과 사범. 여기서 말한 전과라는 게 실제 그 범죄 기록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진짜 범죄 기록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마찬가지로 공식 후보 등록을 오늘 마친 이준석 후보가 SNS에 대선 후보를 놓고 동종 전과를 또 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2022년 자신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사례와 김기현, 한동훈 전 대표 케이스를 상기시키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교체한 걸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대표나 후보 내쫓기로는 이제 전과 사범이라고 한 건데요. 이제 개혁신당으로 이재명과 정면 승부하자고 강조한 겁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앙금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희로 기자였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과 교사들이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명을 넘었는데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그제 8일 이 학교에서 단체 급식을 먹은 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에게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일 저녁부터 설사와 구토, 복통, 발열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겁니다. 결석생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어제 결석이 대량 발생했고 학교에서 공은 어제 이제 빌어버려 보냈더라고요. 서울시 교육청과 보건당국은 곧바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일 해당 급식을 먹은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당일 급식 메뉴는 콩나물국과 고구마 닭갈비, 시금치 프리타타 등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3월부터 급식실 건물이 안전 문제로 폐쇄되면서 외부 업체가 조리한 급식을 체육관으로 가져와 배식해왔습니다.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조사하면서 이제 조사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배치를 해야죠. 교육청은 역학조사 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네, 사고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젯밤 20대 여성이 마을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는데요. 그 사이 버스가 출발하면서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 소식들까지 안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이 버스에서 내린 2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른 사실을 모른 채 마을버스는 출발했고 넘어진 여성은 오른쪽 뒷바퀴에 깔렸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버스에서 하차를 했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버스는 출발했고. 경찰은 마을버스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당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테이블 위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결혼식장 식당에서 천장 마감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식사 중이던 하객 등 10명이 마감재 파편을 맞아 다쳤고 사람들이 놀라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달리던 17톤 LPG 탱크로리가 정차 중이던 SUV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외국인 일당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달러를 환전해주겠다면서 30대 남성을 유인해서 폭행하고 현금 1억 9천만 원을 빼앗은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환전 수수료를 아껴주겠다는 꿰매 빠져서 낭패를 봤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난 7일 밤 10시 20분쯤 외국인 남성 일당이 30대 남성이 가지고 있던 현금 1억 9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차 안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중 다른 일당이 이렇게 조소문을 열고 현금 가방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이를 뒤쫓던 남성을 폭행까지 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피해 남성은 1억 9천만 원을 달러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이들 일당을 만난 뒤 변을 당했습니다.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오픈 채팅방에서 서로 거래 의사가 있어서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으니까요.
범행 후 일당 5명 중 3명은 곧바로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나머지 2명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도주한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새 교황인 레오 14세가 추기경들을 대상으로 첫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강론을 통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히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새 교황 레오 14세가 시스티나 성당으로 입장합니다. 레오 14세가 추기경들을 대상으로 첫 미사를 열었습니다. Through the ministry of Peter, you have called me to carry that cross and to be blessed with that mission. 미국 출신 최초 교황인 만큼 강론의 첫 시작은 영어를 사용했지만 잠시 뒤 이탈리아어로 바뀌었습니다. 레오 14세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히자고 말하고 또 평범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부유한 자와 권력층에 맞서겠다는 뜻도 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n uomo umile che conosce molto bene la Chiesa, conosce la Chiesa dell'America Latina, una vicinanza con i poveri molto forte, anche con... 레오 14세는 기술이나 돈, 성공 같은 것들만을 선호하는 현 시대의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그럴수록 복음 전파 활동이 절실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I think he'll find great joy in it, although it might be hard to be Pope and there's a lot of responsibility. He can handle it. 한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은 주교부 장관이었던 레오 14세와 회의에서 만나 친분을 쌓으며 좋은 관계를 이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4차례 방문한 레오 14세가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오 14세의 주기미사는 오는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되고 첫 일반 아련은 2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전 직전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무력 충돌은 카슈미르 총기 테러로 관광객 26명이 숨지면서 시작되는데 서로 상대가 도발을 멈추면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자 군인들이 주먹을 쥐며 환호합니다. 552 hours. Wait for our response. 현지 시간 10일 새벽 파키스탄이 인도 내 주요 군사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They want to continue it, fine. But what they have started, I'll tell you, we'll finish it. 앞서 지난 7일 인도가 파키스탄 9곳을 미사일로 타격한 데 따른 보복입니다. 인도 당국은 파키스탄이 인도령 카슈미르 내 공군기지의 보건시설과 학교를 공격했다며 상응하는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역시 무장 드론으로 파키스탄 방공기지와 공군기지 각 4곳을 추가로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20일 인도령 카슈미르 테러로 28명의 관광객이 숨지자 인도가 파키스탄 기반의 무장단체를 배후로 지목하며 발발했습니다. 무력 충돌로 50명 넘게 사망하는 등 사상자는 늘고 있습니다. गोले पड़े हैं बाकी एक मकान बाकी 2 मकान है जिनके शीशे टूट गए.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는 서로 상대방이 도발을 중단하면 자신들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물가는 식탁을 보면 느낄 수가 있죠.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먹다가 요즘에는 그 돼지고기도 내려놓고 닭고기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물가 시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구워먹기 편하게 닭다리 살은 나무 막대에 꽂았고 순살 제품은 곁들이면 좋은 특제 양념까지 더했습니다. 기존에는 백숙과 볶음탕의 매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부분육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 집에서 닭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 대형마트가 전용 코너까지 마련했습니다.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마저도 좋아하지만
물가를 뭐 따라갈 수 없으니까 돼지고기도 비싸지고 이제는 닭고기로 내려왔는데 비싼 소고기 대신 찾던 돼지고기마저 가격이 치솟자 더욱 저렴한 닭고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돼지고기 도매가는 1년 새 18% 올랐는데요. 같은 양의 닭고기 가격의 1.6배에 달합니다. 안 그래도 돼지의 번식 주기에 따라 국내 생산량이 줄었는데 고환율로 수입량까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역 삼겹살 집의 1인분 가격도 2만 원을 넘어서면서 4인 가구가 외식하려면 10만 원은 거뜬히 나옵니다. 비가 오니까 소주 한잔 하고 가자.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계속되는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고기 구워 먹는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선 단독 선두 한화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오늘은 키움을 제압하고 11연승을 달렸는데 이 기록은 빙그레 이글스 시절 이후 33년 만에 대기록입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서울 고척돔이 한화 팬들의 주황색 물결로 일렁입니다. 원정 응원석을 가득 메운 팬들은 선두 한화의 11연승 달성을 염원하며 경기 내내 뜨거운 응원을 펼쳤습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듯 한화 타선은 초반부터 불방망이를 뽐냈습니다. 3회 초 빠른 발을 자랑하는 심우준이 문현빈의 희생타 때 홈을 밟았고 뒤이어 최은성이 적시타를 때려내며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4회에는 문현빈이 또 한 번 희생 플라이로 1점을 추가했고 노시환과 최은성의 연속 적시타로 점수차를 5대0까지 벌렸습니다. 9회 신인 이승현이 데뷔 첫 타석에서 때려낸 1타점 3루타를 포함해 한화는 장단 16안타를 몰아치며 키움 마운드를 폭격했습니다. 이번 시즌 최다인 119를 던진 선발 투수 폰세의 투구도 빛났습니다. 6이닝을 단 1실점으로 틀어막은 폰세는 삼진 9개를 곁들이며 키움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투타 조화를 앞세운 한화는 키움을 9대1로 제압하며 1992년 전신인 빙그레 시절 이후 33년 만에 11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파죽의 11연승을 달린 한화는 이제 빙그레 시절 기록한 팀 최다인 14연승에 도전합니다. 독수리 군단의 멈출 줄 모르는 고공비행에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오늘 밤까지 5mm 정도의 비가 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쑥쑥 올라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높겠고요. 오후 한때 중부와 영남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고요. 해안가와 산지로는 초속 2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로 출발하는 등 서늘하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대체로 12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0도를 웃돌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크게 올라서 더욱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경남 거제 계룡산의 편백나무 숲을 담아봤습니다. 영상에 담긴 편백향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